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외로움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만 두렵고 낯설지 다들 행복하게 고독을 즐기세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은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 아닌 건 아닙니다. 외로움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좀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이 외로움을 별거 아닌 걸 치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남녀노소 가릴 거 없는데 특히 여자분들 이거 두려워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외로움은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과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외로움은 혼자 살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결혼하면 외로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외로움은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느낍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외로움 느껴요. 결혼하신 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안 맞는 거 많거든요. 서로 맞아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많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맨날 보다 보면 대화 같은 거 많이 안 합니다. 아니면 이제 살다 보면 뭐 일상적인 얘기만 하고 속 깊은 얘기는 잘 안 해요. 부부끼리도. 그러면 이제 가족끼리 같이 살아도 외로움 느낍니다. 이게.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나쁘게 포장해. 나쁘게. 이게 외로운 건데 원래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나이 먹었으면 이제 혼자인 시간이 많아지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 이걸 뭔가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봤을 때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직사회 이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어릴 때부터 많이 주입하고 무조건 단체생활 함께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덕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문제 있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프레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젊은 시절 항상 이제 어울려 놀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기본 문화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뭔가 혼자서 하고 혼자 있으면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생활에 대해서 적응을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 네, 우리나라가 보면 아니 혼자 있는 게 개인 취향이고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솔로 캠핑, 솔로 낚시, 뭐 혼자 여행 가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뭐하지? 혼자 있으면 우울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씩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면 이 외로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외로움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외로움을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왜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내 입장을 전부 이해해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내 마음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갈등 생깁니다. 갈등이 왜 생길까?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은 겁니다. 부딪히기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대화를 안 한다거나 부딪힐 게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있어요. 결혼하시면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대화로도 극복이 안 되잖아요. 뭐 웬만하면 대화로 풀자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대화로도 안 풀리는 건 안 풀려요. 대화로도 갈등이 심하면. 그래서 계속 대화해보고 갈등이 심하고 더 이상 극복이 안 되고 사는 게 지옥이면 이혼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례가 좀 많은 거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은 다른 거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내 자신뿐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사람 만나기 귀찮고 사람 만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친구 만나는 것도 어렵고 사람 의심하게 되고 경계심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건 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뭐 정을 이용하고 착취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점점 사람 믿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1인 가구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 늘어나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제 쭉 혼자 살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서 뭔가 이 시간을 써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럴 때마다 외롭다 힘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외롭다고 매일 술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더라도 뭐 보면 혼자 사는데 외롭고 우울해서 맨날 술파티 벌이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 좀 많이 보여. 많이 보입니다. 그거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술을 먹지 말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술은 가끔씩 먹어야 돼. 근데 혼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먹어요, 이게. 딱 봐도 많이 먹습니다. 나이 먹고 술 먹잖아요. 장기가 망가집니다. 장기가 망가져요. 특히 술 먹다가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건강 챙겨야 돼. 술 좋아하고 나는 뭐 주당이기 때문에 웬만한 술은 먹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훅 갑니다. 보통 나이 먹어 이제 간경화나 간암 걸린 분들 보면 젊을 때 주당이라고 까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젊을 때는 술 먹고 버티는데 나이 먹어서 못 버텨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 어떻게 보면 나이 먹고 이제 뭐 매일같이 술 먹는 것 자체가 내가 외로움을 극복 못 한다는 거거든. 술은 주장껏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일수록 좀 열심히 살아야 돼. 외로움 극복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많이 만드세요. 취미 생활을 많이 많이 만들어야 돼.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가지수 늘려집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로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독사 관련 영상 보면 항상 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 혼자 사는 분들이 현실이 힘들다고 술 먹는 분도 많이 있거든. 지금 이 시간대 편의점 가면 혼자 와가지고 소주만 사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현생 힘든가 보다. 많이 외롭나 보다. 이거 딱 느낍니다, 이게. 그런 분들 표정이 안 좋아요. 우울합니다, 이게. 사실 그럴 돈 있으면 건강 챙겨, 건강. 그런 분도 있어요. 밥 사 먹을 돈은 아까워하면서 술 사 먹을 돈 아까우지 않아요, 이게. 밥 먹어요, 밥. 술로 도망치는 것 자체가 비겁한 거야, 이게. 술이 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술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왜 이렇게 술을 건전하게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우울할 때 술 찾는데 그래서 더 힘들고 우울해져. 술은 혼자 살 때 웬만하면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있잖아요. 혼자 살 술 먹는 분들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여기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게 고독사 관련 영상도 많죠. 그 특청소 하시는 분들이 현장 같은 거 이제 찍어서 올리고 보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 고독사 현장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 하면, 고독사 현장 가보면 좋은 집이 없습니다. 이 좋은 집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좀 넓은 집이 없어요. 딱 봐도 이 사람은 좀 돈이 있는데 뭐 고독사 당했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나이가 엄청 한참 먹고 이제 자녀가 출가하신 분들, 살 만큼 사신 분들. 이 고독사가 보면 젊은 사람의 고독사도 있고 중년의 고독사도 있고 장년의 고독사도 있습니다. 장년의 고독사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슬픈 건 아닙니다. 살 만큼 사시고 돌아가신 거니까. 맞잖아요. 그런 분들은 장년 고독사분들 보면 그렇게 막 안 좋고 그렇지는 않아요. 자녀가 다 출가하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이제 연락 잘 못하잖아요. 자주 못 찾아뵙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 안 돼 찾아갔더니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부른 거고. 뭐 그런 건 우리가 슬프게 볼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고독사를 이제 슬프게 보는 거는 이제 중년하고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특히 청년 고독사. 아직 살 날도 많고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들. 일단 공통점이 주거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대부분 월세거나 좀 공간이 좁은 그런 집이야. 원룸이죠, 원룸. 그래서 고독사 이꼴 원룸 이렇게 딱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고독사 이꼴 원룸, 고독사 이꼴 오피스텔. 근데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인 가구 상당수가 주거환경이 원룸 아니면 오피스텔이에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고독사 현장 많거든요. 그 현장 보시면 생각보다 주택가 아파트는 잘 안 나옵니다. 빌라도 잘 안 나와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밥 해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밥 해먹은 흔적. 뭐 인스턴트 라면이나 아니면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 있죠. 배달 음식 먹다 남은 그런 것만 이제 있고 밥을 지어 먹은 흔적이 없어요. 밥솥이 막 비어 있고 반찬도 없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밥을 잘 안 해 먹잖아요. 그 배달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건강 상태가 좋을 리가 없어 이게. 그 세 번째, 술병이 입구 쪽에 한가득입니다. 술병이 입구 쪽에 신발보다 술병이 더 많아요. 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 하신 강연이 쓰레기집 보셔서 아시겠어요. 쓰레기집 사실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아, 남자보다. 그리고 이 쓰레기집 보면 자기 집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집. 그러니까 내 집을 사가지고 도는 사람 없어요. 아파트 빌라는 쓰레기집 잘 없어. 대부분 원룸이에요.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보다 원룸 비중이 좀 더 크긴 한데 대부분 원룸이고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사는데 세입자인데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쓰레기집을 고운 시선은 안 보잖아 우리가. 맞죠? 맨 처음에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저거 집주인들이 알까? 아니 남의 집 쓰면 좀 그래도 깔끔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나중에 집주인 아니면 이거 다 원상복구 시키려고 할 텐데. 그리고 저 냄새가 옆집에도 냄새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안 살았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뭔가 사연이 있나 보네, 힘든 게 있나 보네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혼자 살수록. 왜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나 자신밖에 없어. 내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끝. 가족이 있을 때나 내가 이제 같이 살 때나 내가 힘들면 의지할 사람 있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게 없어요. 1인 가구 맞는 건 뭐예요? 이제 혼자 사는 거잖아요. 혼자 살면 내가 만약에 게을러지고 내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다 끝입니다. 내가 만약에 무너지고 내가 만약에 뭐 술에 의존하고 밥을 제때 안 챙겨 먹으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 극복 잘 하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